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두 분 자리했습니다. 두 분 모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씩 좀 밝혀주시죠. 먼저 이광재 후보님.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강원도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진태 후보님. 새로운 강원도의 시작, 새술은 새부대 김진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짧고 굵은 각오 한마디씩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두 후보께서도 자리해 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은숙입니다. 네, 지방선거 투표일까지 정확히 3주가 남았습니다.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도 3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일 텐데요. 전국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된 지역이 우리 강원도일 겁니다. 또 그중에서도 강원도지사 선거가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래서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자 KBS와 강원일보가 공동으로 강원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방송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후보자들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태입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 이광재입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린 순서와 자리 배치 그리고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으로 결정됐습니다. 또한 앞으로 제시될 모든 질문은 KBS와 강원일보 방송토론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후보자 두 분 앞에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시간 규칙을 잘 지키는 모습 역시 유권자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발언 시간을 엄숙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만약 발언 시간이 넘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진행자가 제지할 수 있고요. 그래도 발언이 이어진다면 마이크가 꺼질 수 있다는 점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두 후보자 모두 굉장히 말씀을 잘하는 분들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런 토론회는 익숙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자리니만큼 좀 긴장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좀 가벼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왜 강원도지사가 돼야 하는지 출사표를 던져보는 것으로 토론회 문을 열겠습니다. 자, 순서에 의해서 김진태 후보부터 해주시고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소속돼 있던 정당에서 컷오프를 당해서 단식 투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들께서 마치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찾아와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당에서 다시 한번 경선을 하도록 허락을 해줬고 그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됐습니다. 저는 이 감사한 마음 잊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거든요. 어제 이제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여당이 됐습니다. 자유와 공정과 상식이 제대로 숨쉬는 나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게 여러분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원도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 내 총생산이 우리 전국의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출 실적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수출 실적이 약 2조 원 정도 되는데요. 옆에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은 46조, 수도권은 240조가 됩니다. 무려 강원도의 120배가 됩니다. 잃어버린 12년, 이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네, 10초 멈춰버린 남았습니다. 성장 엔진 다시 가동하겠습니다. 거침없이 정의롭게 이 김진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을 아주 딱 맞게 써주셨네요. 자, 이어서 이광재 후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먼저 기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이제 지원안이 확정됐습니다. 13일 날 국회에 올라오게 됩니다. 26일 날 통과되게 됩니다. 그러면 600만 원에서 약 1000만 원까지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야는 선거 후에 하자, 선거 전에 하자를 가지고 약간 머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 전에 가장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의 아들 이광재입니다. 저희 아버님 함자가 강자 원자, 강원의 아들입니다. 강원도는 저의 운명입니다. 12년 전에 45살에 저 이광재를 젊은 도지사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에 있었던 선거였습니다. 도민과 저는 하나의 꿈을 가졌습니다. 이제 강원도를 잘 살게 하고 강원도에서 대통령을 하나 돼서 우리의 시대를 열자는 꿈이었습니다. 같은 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꿈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꿈을 가지고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처럼 일하고 싶습니다. 골을 내는, 일의 실적을 내는 선수, 그리고 도정을 공무원과 함께하는 선수, 그리고 글로벌 강원도를 만들어서 멋진 강원도, 전 국민이 사랑하는 강원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시간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지켜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는 참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요. 산업 그리고 사회 시스템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변화가 진행됐고 그 변화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상황,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해오고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강원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떤 발전 청사진을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순서에 따라 이광재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 특별자치도를 해서 저는 7개 권역, 춘천, 원주, 강릉 말고 전체 7개 권역에서 10대 미래기업을 유치해서 강원 도내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정환 프로젝트입니다. 수도권에서 강원도까지 1시간 내에 수도권 전철이 연결돼서 전철의 시대를 열어야만 우리 코로나 이후 시대에 강원도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후위기는 점점 더 아름다운 강원도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영동 지역에 바다가 있는 스위스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 영동 지역에는 매년 산불이 났습니다. 수해가 가끔 났습니다. 이제 불난 땅이 1억 5천만 평이 있습니다. 이 1억 5천만 평에 우리는 바다를 볼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임도를 만들고 소방도로를 만들어서 방제 산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또한 대규모의 수십만 평의 생태 허브 단지를 만들면 관광 자원이 되고 거기서 물질을 만들면 제2, 제3의 테라로사가 나와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강원도는 음식점과 숙박업이 4만 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강원도 곳곳이 볼거리,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경제를 서민경제부터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투자경제에서 서민경제까지 확실히 일으키겠습니다. 네, 시간 딱 맞게 써주셨고요. 이어서 김진태 후보입니다. 네, 우리 이광재 후보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서 저 대신 전해줘서 아주 반가운 그런 마음인데요. 코로나 손실 보상금을 자영업자별로 600만 원 이상 지급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부터 여당이 바로 우리 국민의힘입니다. 네. 그전에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 많이 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손실 보상을 전액 다 보상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우리 새 정부가 정권이 바뀐 지 하루 만에 역점적으로 이제 추진을 한 겁니다. 물론 여당이 한 거지만 이광재 또 후보가 속해 있는 민주당에서 국회에서도 이거를 또 이렇게 협조를 해준다고 하니까 물론 고마운 마음입니다. 자, 그것은 그동안 이게 과연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도
모든 그 전액에 대한 보상을 다 해주도록 600만 원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대상은 모든 분야에 전부 다 적용이 되도록 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 뭐 보험 설계사, 또 무슨 여행업 하시는 분 모두 다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희도 같이 돕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도 상대 후보의 답변을 들으면서도 역시 좀 궁금한 점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방금 답변을 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강원도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시간 총량제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총량제 토론은 강원도에선 처음으로 도입한 토론 방식입니다. 두 후보자가 각자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자유 토론을 하되 발언하는 만큼 자신의 시간이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뭐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답변을 하셔도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두 분 모두에게 각각 7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발언은 김진태 후보부터 해주십시오. 네. 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아주 화두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생각했던 것이 다 바뀌는 대변혁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떤 클라우드 회사 하나가 그 거대한 석유 시추 회사의 시가총액을 앞서고 있고요. 테슬라가 토요타를 앞서고 있는 그런 정도의 지금 시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이광재 후보께서는 방금 전에도 우리 또 특별자치도 이거를 잘하면 된다 이런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강원 특별자치도가 더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이거를 좀 짧게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 국회 행안위가 열리거든요. 오늘 제가 국회 갔다 왔는데 저랑 내일 모레 행안위에 손붙잡고 같이 가시죠. 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이거를 듣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생뚱맞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라는 그 도구와 틀이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더 강점을 발휘할 수 있나 이거를 물었습니다. 제가 뭐 국회 행원위를 같이 가서 같이 일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어떤 강점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제주도 특별자치도, 세종시 특별자치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규제를 확실히 개선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동해안의 경제자유구역을 비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접경 지역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평화를 강조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주도에 보면 영어 도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국제학교를 만들었는데 교육에서 특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특별자치도가 된다는 것은 경제와 교육과 문화 영역에서 결국 우리가 규제를 벗어나는 것, 이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인지를 만들고 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기본이겠죠. 네. 좀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경제특별자치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경제특별자치도는 이런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들리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런 겁니다. 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게 더 강하냐 하면은 자율과 예산 분권입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이런 코로나를 거치고 허덕허덕하는 이런 때 우리 강원도 안에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분권을 한번 해볼 수 있게 해보는 자체가 기회가 되고 이참에 여러 가지 좀 예산도 따오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를 더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기회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다른 또 거기에 대해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예. 해주시죠. 제주도 특별자치도는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만들어진 거고요. 제가 그건 청와대에 있을 때도 기획을 한 것이고 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하려고 했냐면은 제주도에 특별하게 규제를 벗어나는 것을 섬이니까 거기서 한번 실험을 한 다음에 싱가포르와 네덜란드처럼 거대한 혁신국가, 규제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제주도에 시범을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시절이 많이 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 이러한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우리는 상수원 보호, 군사 보호,
산림보호 얼마나 규제가 많습니까? 이거를 한번 소멸 위기에 있는 강원도, 그리고 인구 소멸 위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빼놓고는 전부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이 강원도, 지방을 살리는 데서 강원도에서 한번 새로운 실험을 해보자. 그리고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원도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한번 실험을 해서 강원도가 가장 고통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자치도를 한번 만들어서 전국으로 퍼뜨려 나가자 이거죠. 이건 제가 청와대 있을 때 제주도 특별자치도를 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행안위를 같이 가자고 하는 거는 법안을 이양수 의원도 냈고 허영 의원도 냈고 저 이양수 의원이 낸 거 저도 사인해 줬거든요. 법안 내용을 잘 알죠.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거죠. 여야 협치에 강원도 발전에 여야는 따로 없는 거 아닐까요? 두 분 모두 시간이 비슷하게 남아 있는데요. 네. 또 다른 질문과 답변하셔도 네, 네. 괜찮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이광재 후보께서 이렇게 보면은 강원 특별자치도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쉽게도 2010년에 그때 이계진 후보와 그때 또 이런 선거를 치르셨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이계진 후보의 공약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물론이죠. 네. 근데 당시에 그때 이광재 후보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쉽지 않다고 봤죠. 왜냐하면 그래도 또 그걸 기억을 하시네요. 아니 무슨 특별자치도 이런 거 하냐 현실성이 그게 있겠냐 하면서 반대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달라지신 건가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얘기 아니에요? 당시로는 다른 많은 도가 반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산, 경남, 울산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되겠다. 광주, 전남은 메가시티를 해야 되겠다. 대전, 충남은 모여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들의 발전 전략을 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강원도는 특별자치를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여야의 컨센서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한 거고. 그런데 인수위의 발표를 보면 2025년도에 한다는 거는 이건 날 새자는 얘기입니다. 아마 강원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또 다른 도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잘 알죠, 제가 이 부분. 네, 그런데요. 이 강원 특별자치도는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이제 뭐 법을 통과를 하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2012년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고요. 최문순 도지사도 2012년에 이걸 공약으로 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민주당 또 정부에서 일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여태까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또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지나간 일을 자꾸 얘기하면 별 소용이 없는 일이다. 메가시티 구상이 나온 게 작년이거든요. 이 법안을 국회에서 해준 게 작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경남, 울산, 대전, 충남북을 해줬기 때문에 강원도 이걸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항이 적은 겁니다. 이때 우리가 빨리 하는 것이 강원도에게 합리적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네, 과거를 묻지 마라 이런 얘기네요. 하지만 어제와 오늘이 없는 내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아주 오랜 얘기라면 제가 또 말씀을 다 안 드리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 이 국회에서 이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문재인 정부의 행안부, 기재부, 환경부 그렇게 특혜를 많이 줄 수 없다. 반대를 해서 지금 거야 아닙니까? 뭐든지 검수완박이니 뭐니 뭐 막 통과시킬 수 있는데 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가 반대를 해서 그랬던 겁니다.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아니죠. 팩트에 문제가 네? 있는 게 그래서 민주당이 빨리 행안부 답을 가져와라 라고 하니까 행안부에서 강원도청의 특별자치도는 강원도의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의회 의견이 뭐냐? 그래서 어제 그저께 강원도 의회는 특별자치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의견을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행안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지금부터는 민주당은 계속 밀고 갈 겁니다. 우리가 왜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 이재명 후보 모두 찬성한 건데 이때 선거가 왔을 때 선거 끝난 다음에 해준다고 자꾸 국민들 속이지 말고 선거 전에 해달라. 이런 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강원도민한테는 얘기 아닐까요? 네, 이거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에서 왜 반대를 했냐, 일관성이 없지 않냐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답을 하시다가 강원도의회가 나오고 다른 얘기가 나오고 아무 생각 없이 듣다 보면 그냥 뭐 대충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저한테는 잘 안 통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이것은 법도 중요하지만, 물론 법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행정부의 권한에 좀 속하는 일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떤 그림이 되고, 이건 지금 백지 상태에서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법안 통과된다고 해도 그 법의 내용에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행정부에서 그려나가기 나름이거든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어떤 색칠을 입히고 또 어떻게 옥동자가 튀어나와서 작동하게 될지는 아무래도 힘 있는 여당이 하기가 좋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제주도 특별자치도 만든 적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미 법안이 별로 새로울 게 없습니다. 이미 세종시도 해봤고, 그래서 재정을 얼마나 줄 거냐, 아마 재정권 이런 걸 덜 적게 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특별자치도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협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강릉까지 철도 안 놔주려고 엄청 애를 쓰잖아요. 마지막까지 비드 파일 할 때 결국 얻어내잖아요. 결국은 다른 도도 있기 때문에 치열한 협상, 먼저 통과, 치열한 협상을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행적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이광재 후보님 원주 갑에 국회의원을 이렇게 하셨는데 문막역을 설치한다고 공약을 2년 전에 내거셨는데 그 공약 이행이 됐나요? 일단 이렇게, 근데 여기서 왜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주 원주 간의 수도권 복선 전철이 10년 동안 논란이 끌었던 게 여주 원주 간 복선 전철은 끝난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그럼 문만역을 더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했죠. 경제 환경이 더 획기적으로 좋아지면 문만역까지 만들겠습니다. 이제는 여주 원주 간 확정돼서 6월달에 사업자 선정하잖아요. 10년간의 논쟁이 끝을 낸 거 아닙니까? 저의 성과 아닌가요? 지금 특별자치도 얘기하다가 그 얘기하는 거는 조금 특별해 보입니다.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별로 내키지가 않으시겠죠. 지금 이거는 문막역을 설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주, 원주 노선은 지금 다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주에서 서원주로 가도록 그 국가철도망 계획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느닷없이 지역 국회의원이 문막에도 역을 하나 만들겠다. 문막 주민들은 좋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여기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니까 문막 주민들이 서운함을 넘어서 굉장히 지금 좀 격앙돼 있다는 얘기까지 들려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주, 원주 그 복선 전철은 10년간 논쟁이 단선이냐 복선이냐 싸우는 것을 제가 마무리 짓고 예산도 확보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전 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숙박업소 10,000개,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점이 몇만 개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네이버에 보시면은 여기 이 영수증을 보고 후기를 적어야만 이게 글이 등록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강원도가 1년에 홍보비를 쓰는 게 60억 원 정도 씁니다. 18개 시군과 함께 광고를 해서 매주 여기 후기, 강원도 와서 좋은 식당, 좋은 명소, 좋은 숙박 이걸 후기를 써내면 거기서 우리가 춘천에 네이버에 데이터 센터가 있기 때문에 협력해서 이제 100곳, 1000곳 이렇게 하게 되면 매주 100곳의 명소가 나타나게 되면 1년에 5,000곳이 나타나게 되죠. 만약 매주 우리가 100곳을 200곳을 찾아내면 10,000곳이 명소가 나타납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강원도에 오면 어디 가는 거죠? 나한테 물어보죠. 그럼 어디다 물어보라고 그러죠? 네이버 포탈이 맛집, 좋은 집을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가 쓰는 이제 홍보부를 많은 식당 하시는 분이 쓰는 게 아니고 강원도가 대대적으로 이 포탈에 글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줘서 그 돈도 강원도 상품권으로 해가지고서 획기적으로 만 곳을 만들어서 모두가 장사가 잘 되게 만들겠습니다. 네. 자, 김진태 후보님 네. 1분여 시간 남았습니다. 어디서 참 이제 기발한 이런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저도 참 배울 점이 있는데요. 지나온 공약,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수습이 좀 덜 되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원주에 가면 중앙시장이 있는데 중앙시장에 화재가 난 것을
재건축을 확실하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제 시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됐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5초만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LH에서 한다고 했죠. 그런데 바깥에 상점에 계신 분하고 안에 계신 분하고 이해관계가 달라가지고 LH가 그래서 하겠다는 안 걸 됐다. 주민들이 알겠습니다. 합의 못 이룬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안 됐습니다. 지금 시장 후보들의 공약까지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자, 우리 이광재 후보는 뭐 프랑스의 건축가가 하면 된다. 스위스의 바다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스위스도 좋고 프랑스도 좋지만 강원도 원주의 중앙시장 나동 화재복구부터 저는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선이다 생각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나눠 쓰기도 하면서 토론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의껏 토론에 임해주신 두 분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간 총량제 토론이었는데요. 아마 두 후보께서 느끼시기에 시간이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이 총량제 토론 두 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은 다음 순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긴 토론이 이어지다 보면은 시청자도 그렇고 나와 있는 후보자들도 좀 힘들어지죠.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좀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지만 결코 가벼운 질문은 아닙니다. 자, 찬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답변 시간 20초로 짧게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강원도는 춘천 캠프 페이지를 도청사 신축 부지로 확정했는데요. 이를 뒤집고 도청사를 춘천 외 다른 지역으로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캠프 페이지가 아닌 춘천 시내 다른 곳으로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고 짧게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광재 후보부터 20초 드립니다. 저는 도청은 춘천에 지어야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춘천시장으로 나온 육동환 시장을 믿습니다. 그 고위공직자로서의 판단을 믿고 육동환 시장과 함께 춘천 시내 최고의 곳을 찾아서 건설할 것입니다. 네, 김진태 후보께도 답변 시간 20초 드립니다. 네, 춘천 내에 신축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좀 반갑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런데 캠프 페이지는 좀 곤란합니다. 너무 좁습니다. 지금 있는 원주시청청사, 강릉시청청사의 반밖에 안 되는 규모에 답답하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시민공원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접경 지역인 강원도의 경우 남북 관계에 정말 큰 영향을 받는 곳이죠. 그래서 강원도는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공동 개최 등 독자적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이렇게 경색된 상황에서 강원도 차원의 남북 교류를 계속해야 하는지 찬반 의견도 나뉘고 있는데요. 자, 두 후보께서는 강원도 차원의 남북 교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김진태 후보부터 20초 드립니다. 네, 당연히 찬성입니다. 통일을 준비하지 않는 정치인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색돼 있는 남북 관계를 거기에 계속 굴욕적 평화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인도적인 지원, 재난 공동 대응, 과학 기술에 기반한 사업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이광재 후보님. 네, 저는 접경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남북의 평화는 우리의 경제니까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적인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강원도에서 먹고 자는 숙소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강의와 렉처를 해서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만들어야만 좋다고 봅니다. 네. 인도적 지원도 해야겠죠. 자, 짧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두 분 모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발언 시간을 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 한 후보자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이끌어가는 주도권 토론 순서인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좀 자유롭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은 2개 이상, 또 상대 후보의 답변은 최소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시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 주제가 없는 자유토론이고요. 순서에 의해서 이광재 후보부터 주도권을 드릴 텐데 저희 보시면 원래는 후보 뒷면에 조명이 각 당을 대표하는 색깔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지금 확인을 하셨는데 자, 이광재 후보의 주도권 시간이기 때문에 뒷면의 색깔도 바뀌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5분 드립니다. 저는 1분 질문하고 안정적으로 30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동 지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김진태 후보는 제2청사와 그리고 경포 국가 정원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포스코 5개의 포스코와 제2과학산업단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강릉에 있는 5개의 올림픽 시설에 체육진흥공단이 운영을 해서 여기서 세계적인 스포츠와 문화 공연을 해서 그러면 새로운 관광지가 되고 핫플레이스가 돼서 우리 소상공인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바다가 있는 스위스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거대한 일자리가 나오게 되고 수많은 생태허브 공원은 관광지가 돼서 제2, 제3의 테라로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 2가지 외에 제2청사 경포 말고 추가로 더 강릉 지역의 공약을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강릉 지역을 올림픽 메타버스를 이용한 관광 메카로 만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에 경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올림픽을 치른 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최첨단 메타버스를 이용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 올림픽 시설을 사후 활용하는 것까지 접목을 하면 엄청난 요새 유행하는 올림픽 레거시를 활용한 관광 벨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가 명랑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올림픽을 치른 거기서 한 달에 6천만 원씩 내고 1년간 촬영한 거거든요. 그게 마치 CG 작업을 해가지고. 근데 결국 체육진흥공단을 활용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테니스 대회를 하고 며칠 있으면 거기서 세계적인 공연을 하고 그렇게 되면 영동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밤에 공연이 있어야 밤에 숙박을 하거든요. 숙박을 해야 결국은 우리가 경제가 되살아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메타버스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한번 더 큰 차원에서 체육진흥공단에 한 번 더 생각하면 더 좋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전 강릉시가 이제 축구도 고장이지만 야구의 고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민야구단을 만들고 우리가 저기 샌프란시스코 하면 바다가 있는 야구장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핫플레이스 양양 말고 또 하나의 핫플레이스가 생기면 저는 강릉 지역 경제가 관광으로 한 번 더 도약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 김진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렇게 물어보시니까 찬성 안 한다고 할 재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고요. 바다가 보이는 이걸 참 좋아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하여튼 참 참신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우리 이광재 후보가 그거를 부산에서 벌써 한번 써먹었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네. 부산의 범일동에 있는 미군 부대 55 보급창에 있는 것을 바다가 보이는 야구장으로 한번 하자. 맞아요. 네, 그렇게 부산에 대한 애정도 참 각별하신 것 같은데 부산에서 한번 이렇게 뛰었다가 이번에는 강릉도 바다가 보이는 야구장으로 한번 하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는 그냥 부산 다음에 한번 이렇게 그 다음에 하는 겁니까? 저는 부산을 왜 좋아했냐면요. 부산은 몇백만 도시고 롯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안을 했는데 부산시가 다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미 거기다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다고 하고 다른 부지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강원도에 와보니까 강릉고등학교가 야구로 그냥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영동대학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스포츠는 축구도 중요하지만 야구라는 것이 미래 산업일 수 있고 우리가 동해안 강릉 같은 데 보면 실제로 양양은 서퍼비치가 생겼는데 강릉에 뭔가 핫플레이스가 하나 생기면 지금 테라로사가 있고 호텔에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 아마 바다가 보이는 야구장을 만든다면 강릉의 특색도 살리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부산이 안 받으면 강원도가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야구 물론 좋지만 그 축구 동호인들께서 좀 서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이제 야구 바다가 보이는 야구장만 좋아하시기 때문에 지금 강릉 지역에 가보니까 그 축구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강릉 그 아이스링크 올림픽이 열렸던 빙상 링크를 이거를 좀 개조해서 도움 구장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강릉 FC가 좀 활용할 수 있게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좀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조광래 감독이 만든 대구의 축구 경기장을 한번 보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도심지를 살릴 수 있는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네. 자, 이번엔 김진태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간 역시 5분입니다. 네, 우리 이광재 후보님은 이제 강원도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부산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부산도. 뭐 좋죠. 같은 대한민국에 부산도 사랑하고 서울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건데 지난번 대선 때 부산에 골프를 한번 치러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사실 골프 좋아합니다. 뭐 같은 또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점은 있는데 그때가 아마 그 대선 선거운동 시작하기 하루 이틀 전이었는데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광제 식탁을 한다. 그래서 제가 탐복을 했습니다. 야, 이 정치 이 내공이 역시 좀 다르구나. 우리는 열심히 선거운동 하는 것밖에 생각 못 하는데 광제 식탁을 해서 강원도민을 만나는구나. 이랬더니 또 며칠 있다 보니까 부산까지 가서 골프를 치다가 좀 무리를 빚고 있다. 이런 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선거 전 일요일 날 제가 선거 전이었고 일요일 날 골프를 친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3번째 친 골프였습니다. 그건 우리 지지자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서민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가요? 저는 많은 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그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좀 본질적인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는 쪽에 좀 시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게 왜 지역적이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에게는 광제 식탁을 하니까 많이 찾아오세요. 저는 캠핑카를 타고 도민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고 부산까지 가서 골프를 치고 이렇게 하면 저 같으면 골프 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더군다나 대선을 이틀 앞두고 그 당원들, 선거운동원들 그때 얼마나 추웠습니까? 손을 호호 불면서 그렇게 하는데 손을 호호 불면서 드라이버 샷을 날린다 하는 좀 코미디 같은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게 왜 부산이냐에 대해서 어떤 그 분들은 그러면 이광재 후보가 혹시 부산시장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처음엔 저도 이거를 농담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산과 우리 이광재 후보가 겹치는 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우리 이광재 후보는 지금도 민주당 부산시당 미래위원장입니까? 그걸 맡고 있었잖아요. 선거 때 했었죠. 왜냐하면 네. 김영춘 선배가 우리가 네. 선거에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부산시당 미래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부산을 위한 활동도 많이 했어요. 경부선을 지하화하자는 그런 주장도 한 적이 있죠? 부산도 대한민국 일부 아닌가요? 그럼요. 좋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뉴딜 본부장이잖아요. 네네, 좋습니다. 제가 뭐 그거 자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경부선을 지하화하자 하다가 나중에 경춘선도 지하화하자 하고 부산 범일동에 바다가 보이는 야구장을 만들자고 하다가 이제 강릉에도 그런 걸 만들자고 하고 부산에 대한 그 애착이 남다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후보님의 블로그에다가 강원 잠룡의 부산 올인이라는 그 기사를 직접 올린 적까지 있습니다. 이거 좀 짧게 좀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저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 부산이었고 제가 부산에 공을 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근데 단순한 저는 표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을 일터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하화하는 것은 100년 넘은 것이 사상부터 지하화하는 알겠습니다.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의 뉴딜 본부장으로서
이거 지어하는 것은 이제 네네. 전국적인 공약이 되고 있잖아요.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이야기가 아니고 기사에 보면은 이광재 의원은 항상 부산을 이야기한다. 부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 강원도는 지역 기반 일하기에는 인구가 너무 적다. 노무현 문재인의 정치적 뿌리인 PK 지역의 민심을 파고들 수 있느냐가 대권 도전의 관건이라고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가 말했다는 것이 기사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도대체 그러면 강원도가 좋냐, 부산이 좋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강원도는 이렇게 가다 오면은 무슨 퇴주짠이냐 하는 불만 어린 여론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주도권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광주 후보께서 답변 30초 이상 충분히 썼다고 생각하시죠? 네. 혹시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아까 한 7초 정도 좀 못 쓰셨는데 지금 좀 쓰셔도 괜찮겠습니까? 김진태 후보님. 시간을 제 시간까지 다 드렸는데 그렇게까지 할 거 뭐 7초만 있겠습니까? 쓰겠습니다. 네, 질문 2개에 답변 30초가 보장이 되는데 7초 정도 덜 쓰셔서 이번에 좀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제발 지지고 볶는 정치 그리고 남을 헐뜯는 그런 정치는 강원도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도권 토론, 열띤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금 TV와 저도 인터넷으로. 짧게 한 3, 4초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어디 이광재 후보께 여쭤보죠. 괜찮겠습니까? 하시죠. 네, 그럼 짧게 좀 듣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이 이렇게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사실 유권자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흥미있게 지켜보게 되는데요. TV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토론을 지켜보고 있는 유권자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공통 질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출산, 고령화, 젊은 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지방 소멸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죠. 심지어 2047년이면 강원도 전체가 소멸 고위험이 될 수 있다는 감사원의 충격적인 분석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지역 소멸을 해소할 수 있는 보관,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순서에 의해서 김진태 후보부터 답변 바랍니다. 네.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또 어르신까지 행복할 수 있는 우리 강원도민의 생애 전 주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10살까지 육아 기본 수당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학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 개 시군에 한 개 이상의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임산부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24시간 어린이 전문 병원을 도입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준비 쿠폰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죠. 반도체학과 또 금융학과 이모빌리티학과 이것을 강원도 내 대학에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100%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종잣돈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하겠습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준비 쿠폰도 지급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잘 모셔야 됩니다. 건강 100세 바우처를 지급해서 병이 걸리기 전에 이분들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급하는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을 100% 인상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시군, 도, 노인회관 건립하고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광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결국 일자리가 중요하고 보육과 교육이 중요하고 노후의 안정된 삶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일자리를 위해서 7대 권역의 대한민국의 10대 미래기업을 유치한다. 그런데 도내에 있는 기업을 강화시켜서 먼저 도내 기업과 10대 기업을 연계시켜서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더존 같은 회사는 사람을 복구해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학교 내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작년에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대학생들은 취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기업과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저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강원도 내에 있는 식빵 슈퍼 4만 개의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핫플레이스를 확실하게 네이버를 통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육 문제입니다. 가장 맞벌이 엄마 아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돌봄입니다. 저는 24시간 돌봄 하나만큼은 강원도서 확실히 책임진다. 그리고 춘천고, 원주고, 강릉고 옛날의 영화 우리가 명문대학을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을 확실하게 약자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소멸 해법을 주제로 1분 30초씩 총론을 들은 것 같은데요. 이번엔 강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시간 총량제 토론 이어갈 텐데요. 방식은 앞과 같습니다. 자, 발언하는 만큼 자신의 시간이 차감된다는 것을 유의해서 발언 시간을 활용하시고요. 두 후보자께 마찬가지로 똑같이 7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첫 발언은 이광재 후보부터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까 못한 걸 잠시만 하겠습니다. 여주 원주 간 문제는 복선 전철 문제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불란중앙시장은 제가 LH하고 몇 살에 협상을 해서 높이 올려주겠다는 것까지 돈을 국가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상인 분들께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인 회장님께서 죄송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거기를 우리가 개보수를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진태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삼성 반도체 유치 같이 하자고요. 한국은행 유치도 같이 하자고요. 이렇게 하는데 많은 돈에 있는 기업인들이 저한테 아주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 유치가 좋은데 그게 결국은 4년 임기 뒤에 시작될 텐데 일단 그거보다는 돈에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 그게 뭐죠? 라고 하니까 도대체 인허가가 이렇게 오래 걸려서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대전시가 하는 것처럼 중요기업은 공무원 한 명당 1기업 담당제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단을 조성하는데 모든 기업이 전부 창고를 두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스마트 물류기지를 만들어달라. 공동으로 쓰는.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건축사협회, 건설협회, 환경협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입찰이 전국 입찰이 되니까 도대체 강원도 업체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돈에 있는 투자 유치 자꾸 얘기하지 말고 강원도에 있는 기업들부터 먼저 보호해달라. 역차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말씀이었어요. 이거를 확실하게 할 필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제는 도 내에 있는 기업들부터 먼저 확실하게 하는 것을 하면서 기업 유치를 하겠다는 죄송하다는 말씀과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는데요. 우리 김진태 후보는 도 내에 있는 기업들이 역차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을지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30초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 30초 아니고요. 자기 가진 시간을 다 쓰는 겁니다. 주도권 토론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얘기 드릴 건 아니지만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 걱정되는데 나중에 저보고 시간 빌려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도내 기업이 더 우대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대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면은 여기 우리 지금 있는 이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을 더 키울 수도 있고요. 또 건설회사 같으면은 공동 도급 계약제 뭐 이런 것을 해서 큰 공사가 왔을 때 항상 소외받는 이런 정말 이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것도 법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법으로 아무리 의무적으로 지역업체를 어느 정도 할당을 해도 뭐 이런저런 핑계로 지자체가 잘 지키지 않으면 다 공연불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되고 또 시장군수가 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동해삼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수위 새로운 정부는 수소산업을 1위 산업으로 만들어낸다고 했고 동해삼척은 수소산업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나요? 동해 수소산업이요? 네. 네, 수소산업이
앞으로 우리 신성장 산업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 동해, 삼척, 거기에 수소를 보관하고 또 운송하고 하는 그 거점 클러스터로 저희는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삼척 쪽에는 그 LNG 거래소, 네, LNG 액화 석유 가스, 네, 그것을 국제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것도 그 하나의 그 수소 도시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LNG 거래소하고 수소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게 다 상관이 있는 겁니다. 네. 도민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상관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저기 삼척의 그 원전 해제 부지 98만 평에 그 우리나라 대기업에 들어오게 되는 관광 기업 도시를 만들고 현대 로템이 삼척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수소 용기죠. 그래서 저는 수소 테마파크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 수소 산업이 미발달됐기 때문에 테마파크를 만들면 결국은 기업이 같이 올 수 있고 그리고 포럼을 같이 만들어서 우리가 수소 산업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고 삼척의 98만 평의 부지에 우리가 GS나 또 현대 로템이 투자해 나가는 우리가 수소 기반의 관광 기업형 레저 도시를 만들게 되면 전 수소 산업이 발달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추가로 더 네네. 제가 산자위원을 했잖아요. 기재위원하고 LNG 거래소하고 그 수소 경제하고 무슨 상관인지 좀 설명해 보실래요? 산자위원까지 하신 분이 또 그게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저도 살짝 불안했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LNG가 뭡니까? 액화 수소 에너지입니다. 리퀴디드. 네, 그 수소 에너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수소가 나옵니다. 이 지금 우리 새 정부의 정책 그 과제 중에 삼척 LNG 기지를 중심으로 액화 수소 에너지 거점 도시를 만들기로 한 것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수소에는 그 블루 수소가 있고 개실 수소가 있고 여러 수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수소 경제를 위해서 김진태 후보랑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김진태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그 바다가 있는 스위스 프로젝트를 제가 얘기했는데요. 네. 자, 매년 산불이 납니다. 그리고 수해도 납니다. 그럼 1억 5천만 평을 저는 결국은 임도가 그 유럽의 12분의 1, 일본의 4분의 1. 그럼 임도를 만들어야만 불을 끄기가 좋고 소방도로가 되고 소화전도 되고 그러면 바다를 볼 수 있는 제주도 올레길처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생태 허브를 심으면 제가 산타독이라고 산을 타는 강아지. 그래서 뒤에다가 씨앗을 심고 이렇게 씨 뿌리는 광경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 만들게 되면 강릉이 훨씬 더 영동 지역이 아름다운 곳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구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요새 그 임도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의 목적을 또 벗어나서 소방도로 역할도 할 수 있고 아주 또 관광 거점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불탄 땅의 일정 규모 이상 면적이 몇 군데 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그거는 우리 이광주 후보께서 많이 조사를 하셨겠죠. 그 스위스 바다가 보이는 스위스가 그 불탄 곳을 활용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거죠. 아니요, 그거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 그게 전혀 맞는데요? 아니고요. 네. 네, 스위스는 바다가 네. 없죠. 바다가 없는데 우리가 많은 동계올림픽을 IOC인들을 초청해 보니까 이 스키장에서 대관령 스키를 타다가 30분만 오니까 양양이니까 골프를 치는 바다가 있단 말이죠.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불탄 땅을 우리가 생태 허브 공원으로 만들면 여러분 캐나다 부차대 가든 가보셨죠? 우리 홋카이도 후라노 농장 가보셨잖아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고 제가 지역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방금 불탄 땅을 생태 허브로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다가 보이는 스위스 중에 다는 아닌데 상당 부분이 불탄 땅을 어떻게 재활용하는가에 대한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또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네. 그 스위스에 불탄 땅이 있는 건 아니라고. 무슨 스위스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동해안의 불탄 땅을 스위스가 바다가 보이는 스위스처럼 만들겠다 이런 얘기 아니냐 이렇게 물었던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허브를 만들게 되면 그래서 제가 어떤 지역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해 휴게소죠. 그리고 옥계하고 바로 위쪽을 보니까 굉장히 광활한 땅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동해와 강릉 그 접경 지역에 우리가 정말 대규모의 생태 허브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럼 무엇을 하면 좋을까? 강릉의 키스트 분원은 구절 초에서 우리가 피부 미백 효과가 뛰어난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화장꽃도 보고 화장품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야만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런 구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주 좋은 얘기고요. 그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예산 그 확보 방안이 뒤따른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어디서 이것도 메모를 해온 거니까 맞을 것 같은데 해안 산지에 이제 불을 탄 그 휴양 마을을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맞죠? 이런 공약을 내신 게 있죠. 그렇죠. 불탄 해안 땅에. 산지 불탄 곳에 휴양 마을을 조성하겠다. 그렇죠. 네, 그게 있죠. 그거는 국비, 도비, 시군비 어떤 거를 가지고 얼마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재난을 방지하는 거는 예비 타당성 거기서 제외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하여튼 답변을 해보시죠. 제외되죠? 네, 어떤 그러면 위치가 국비냐, 어디냐에 도비냐. 따라서 예를 들어 옥계 위에 있는 땅은 어느 특정 기업이 많이 가지고 있죠. 회사가. 그리고 국공유지가 있는 데가 있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국가가 기본적으로 임도나 이 도로를 다 닦아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조건이 좋아지게 되면 민자 사업자가 올 수도 있고 공공행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관광공사가 제주도 중문관광지처럼 경주처럼 만들 수도 있겠죠. 그거는 땅의 네. 조건이 어떻게 되냐 달렸겠죠. 자,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런데 너무 애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끝까지 국비냐, 도비냐, 뭐 시군비냐 여기에 대한 답은 안 하시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그 사업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바쁘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말 잘하네.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돈이 도대체 그 휴양 마을을 할 때 추산되는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창역 뒤에 옆에 서울대 병원이 들어오고 1700세대 들어오는 건 민자 사업이잖아요. 네. 그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겠죠. 민자 사업이요? 이제 하다가 이제 예산이 부족하면 다 민자로 가는데 민자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꼭 되는 게 아닙니다. 최문순 도정의 차이나타운 다 민자로 하려다가 저렇게 큰 아주 봉변을 당한 일도 있었고요. 저는 참고로 이런 제가 가져 나왔습니다만 제 공약집을 아예 책으로 한 권 이렇게 냈는데요. 100페이지 넘는. 여기에 할 수 있는 재원을 어디서 얼마를 빼서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빈지 도빈지도 말씀을 안 해주시고 하다 보면 뭐 민자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애를 많이 쓰시는데 뭐 좋겠죠. 뭐 민자로 할 수만 있으면. 네.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우리 이광조 후보 많이 남지 않으셨는데 저는 있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해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또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제가 도청 제2청사 이걸 저 승격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이광조 후보는 동해안 발전청을 하겠다. 뭐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제2청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됩니까? 청사를 둘이 쪼개는 것보다는 도청 지금 2,400명, 전체 다 하면 4,000명인데 그걸 쪼개는 것보다는 우리 바다가 있는 스위스, 체육진흥공단, 각각의 사업을 우리가 동해안 전체의 미래를 보고 만드는 게 조직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쪼개지는 않는데 동해안 발전청을 하게 되면은 도청의 기능이 일부라도 이전되진 않나요? 당연하죠. 그러나 도청 일부를 이전해가지고는 규모가 작잖아요. 그래요? 도청 기능이 이전이 됩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후보님께서 낸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요. 도청의 기능을 이전하는 게 아니고 소방방재청과 산림청의 기능을 통합해서 동해안 발전청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잘못 조사한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이걸 어디서 알겠습니까? 잘못 조사를 한 것 같다? 잘못을 그게 인정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도의 일부 기능이 가고 그거 가지고 너무 규모가 작으니까 결국은 해양 부분, 그다음에 산림 부분 우리가 이걸 함께 하는 것이 저는 동해안을 그래서 소방방재청과 산림청 기능도 통합하는 거 맞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세요. 네, 이제 시간은 이제 이광재 후보 시간은 다 쓴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 소방방재청과 산림청은 국가기능 기관입니다. 도지사가
마음대로 통합하고 뭐 합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국가기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정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중앙정부 조직을 그럼 전부 다 도지사 밑으로 하겠다는 건지 무소불위의 이광재 도정을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이요? 지금 소방방재청은 없습니다. 2014년에 이미 소방청으로 변경됐는데요. 8년이나 지난 그 지난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산림, 산불 기능, 산림 이런 기능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제가 얘기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도청 제2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강릉 지역, 영동 지역 주민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더 원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가 한번 썼기 때문에 혹시라도 동해안 발전청이라는 좀 이렇게 이해하기도 어려운 개념을 갖다 쓴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광재 후보 8초 남아 있습니다. 불나면 산림청하고 방재청하고 자꾸 따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직을 합치는 게 아니고 한 건물 안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행정의 묘미죠. 그것은 국가기관입니다. 네. 지방자치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 총량제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열띤 토론을 이어주셨는데요. 강원도지사 후보자 토론 시작한 지 어느덧 1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TV는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토론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현안을 잠깐 내려놓고 좀 숨고를 기회를 드리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물 한 잔 드셔도 좋고요. 예. 잠깐만 제가 후보자 두 분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로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지금 댓글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냥 지나치기 아까운 질문들이 많아서 저희가 유권자와 소통을 한다는 차원에서 질문 2개만 뽑아서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여기에 시청자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서 발췌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정치 인생에 역경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시청자 질문입니다. 자, 어떤 분 먼저 답변을 해주실지. 김진태 후보 순서네요.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바로 2번이었습니다. 네. 제가 소속했던 당으로부터 좀 납득할 수 없는 컷오프를 당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식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밥 한 끼만 굶어도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 너 밥 잘 먹고 다녀라.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울컥울컥합니다. 그 아버지의 남기신 말도 지키지 못하면서 제가 밥을 굶고 그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야, 이게 과연 새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냐 하면서 같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밥 굶는 그 허기보다도 그분들을 실망시켜 드리면 어떡하나 하는 것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잡아주신 그 손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원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광재 후보 답변 시간 역시 1분 드립니다. 저는 하나는 태백영월 평창 정선에서 국회의원 할 때였는데요. 어느 할머니가 데리고 있는 손주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 제천 장날에 갔다가 버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손주가 어렵게 이렇게 찾아왔어요. 처벌하려고 보니까 할머니가 너무 빈곤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다음에 돈을 벌어서 총을 사가지고 할머니를 쏴 죽이겠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모여가지고 돈을 걷고 하면서 그때 저는 굉장히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입니다. 저는 23살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 모두를 걸고 함께 불꽃같이 살았습니다. 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만들면서 울었던 그 긴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참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두 후보의 진솔한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시청자 질문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이번엔 좀 서정적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두 후보에게 강원도란 하는 질문입니다. 이어서 이광재 후보부터 답변 듣겠고요. 역시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강원도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곳이죠. 근데 저한테는 지혜를 주는 곳이었습니다. 물처럼 살아라. 우리가 오대천에서 정선에서 물이 만나서 동강과 서강이 만나고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마침내 인중해가를 만나서 바다로 가는 거.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시간을 굽이쳐서 돌아가야 기다리듯이 물같이 살라는 것이 저한테 강원도가 준 아주 가장 큰 지혜였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산을 가게 되면 고목이 쓰러져 있는데 거기에 이기가 끼고 벌레가 자라는 걸 보면서 저 고목도 저 생명을 키우는데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건가라는 교훈을 준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다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가장 많은 물을 모으고 가장 많은 물을 모으는 것이 결국은 거대한 힘을 갖는다는 거. 겸손하게 살 때 결국은 지혜가 생기는 것. 강원도는 저한테 지혜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김진태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역시 1분 드립니다. 강원도는 저에게 아내다. 저하고 같이 사는 아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내가 없으면 뭐 살 수가 없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불편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항상 하하호 이렇게 즐겁게만 사는 건 아닙니다. 혼도 많이 나고 잔소리도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삽니다. 강원도 제 고향에서 국회의원도 떨어져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도 다 반성하고 또 돌이켜보는 계기도 됐습니다. 또 강원도가 아내인 것은 가장 편하기 때문입니다. 고향,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고향.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하듯이 강원도민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광재 후보께서 박수를 치셨네요. 여느 토론에서 듣기 힘든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진솔하고 또 재치 있는 답변해 주신 두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비롯해서 유권자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뭐니 해도 역시 정책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확인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우선 1분 30초 동안 좀 짧게 자신의 공약을 발표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김진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원도의 3대 도시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은 한국은행 본점을 유치해서 행정 중심의 수부 도시로 키워나가고 GTX-B 노선을 확충하겠습니다. 원주에 삼성전자 공장을 유치해서 산업경제 중심 도시, 강원도 최초의 인구 50만 도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강릉은 도청 제2청사를 해서 제2의 행정중심 도시로 만들고 글로벌 관광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철원, DMZ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겠습니다. 화천에는 DMZ 생태 관광 클러스터를 만들겠습니다. 양구에 있는 수목원을 복합 테마파크로 만들겠습니다. 인제에는 내설악 케이블을 새로 깔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은 국가항체 클러스터를 만들겠습니다. 횡성에는 모빌리티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태백에 탄소중립 동시를 만들겠습니다. 영월을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평창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서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정선 우리 사계절 체육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속초는 크루즈 관광의 거점 도시, 고성은 DMZ 세계평화공원, 양양의 오색 케이블카, 동해 북극 항로 거점 도시, 삼척을 수소에너지 거점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시간 정확하게 써주셨고요. 자, 이번엔 이광재 후보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실용주의자입니다. 성장 전략과 복지 전략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7대 권역, 춘천, 원주, 강릉 이외의 권역까지를 곳곳에서 10대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기업과 결합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10대 기업에 강원 도내 기업이 협력업체가 등록되도록 먼저 기반시설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내 곳곳에 네이버를 이용해서 우리가 관광 명소를 10,000곳을 찾아내서 소상공인이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졸업하면 취직이 되는 일자리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복지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저는 효도하는 도지사, 저의 정당은 경로당입니다. 65세 이상 연세 드신 분은 버스를 무료로 타시게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민은 지하철을 무료로 탑니다. 이제는 우리는 버스는 무료로 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민에 대해서는 인제군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농자재 반값을 18개 시군에 전면에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8만여 명의 사회복지사, 이분들을 도지사 직속의 관할로 두어서 이분들이 각 부처별로 딸리 대우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이 그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서민의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두 축을 하는 실용주의자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네. 자, 두 후보 모두 시간을 굉장히 잘 지켜서 공약을 정리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 후보의 공약을 들으면서도 그렇고요. 또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좀 궁금한 내용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시 한 후보자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앞서서 진행했던 주도권 토론과 진행 방식은 동일합니다. 한 후보자당 5분씩 시간이 주어지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께서는 상대 후보에게 2개 이상의 질문과 답변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제 역시 자유주제입니다. 자,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이광재 후보부터 주도권 드립니다. 네. 접경 지역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상당히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 거로 예상됩니다. 접경 지역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가 창원에 보면 정비창이 있거든요. 강원도에 있는 무기가 창원까지 가가지고 고치는 거죠. 이게 5,900억인데 저는 제2정비창을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유치해야 한다. 두 번째,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우리는 이제 병원을 지어서 군인도 쓰고 동네 주민들도 쓸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는 양구 지역에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자회사가 풍력단지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형과 에너지를 함께 얻어야 된다. 태백산은 가덕산에는 참여하는 주민이 7%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설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이거를 우리가 접경 지역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제는 양양에 있는 설해원이 약 120만 평 정도의 관광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분과 더 추가해서 우리 김진애 후보 하실 말씀 계신가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군부대가 떠난 자리를 활용해야 되는 것이 또 이제 화두로 다가왔는데요.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군부대가 떠나지 않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떠나려고 지금 계획이 돼 있는 예를 들어 철원 3사단 같은 경우 그러지 않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철원이 어떤 곳입니까? 그 피해 삼각지대라고 했던 그곳에 지금 사단 본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이런 일 생기고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얘기 들으면 다 기겁을 할 겁니다. 국방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 군부대가 안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빠진 자리엔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원주 지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주 지역은 결국 기업을 유치하려면은 우리가 만도라는 것이 있고 원주에 그 데이터, 의료 데이터가 굉장히 강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반도체 유치를 같이 노력하지만은 우리가 삼성이 하고 있는 스마트 헬스 부분, 그 다음에 홍천에서는 메디슨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부분, 그 다음에 만도기가 있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의 이모빌리티와 우리가 로봇 산업을 함께 유치하면 홍천, 원주, 횡성이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추가로 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아까 우리 이광재 후보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네, 감사를 드리고요. 같이 유치하자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왜 그게 뭐 잘 되겠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대차 이 모빌리티 사업 부분을 오는 거는 좋은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현대차는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자체로도 고용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서 그 극심한 노조 반발을 우리가 다 감수하고서도 유치할 수 있을지 하는 조금 의문이 좀 듭니다. 그건 제가 네. 요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로봇 회사는 미국 대학생이 가고 싶은 1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R&D 회사죠. 근데 여기 들어가는 그 발을 만든 것이 만도기계입니다. 문막에 있는 공장이죠. 이 만도기계는 자율주행에서 한국의 최강자입니다. 과거의 자동차 산업이 아니고 미래의 로봇과 자동차를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만도고 제가 공장도 여러 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이건 미래로 가기 위한 미래차를 하는 것이지 과거 내연기관 하는 건 아니라는 거는 아시죠? 네, 전기차 좋고 자율주행차 좋은데요. 미래 다 좋은데 고용 창출 입장에서는 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미래 산업은 결국은 수소에서 나오고 자율주행차에서 나오고 로봇에서 나오게 돼 있죠. 미래 산업은. 그리고 반도체도 제가 삼성 임원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결국은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움직이는 거지만 결국은 인력을 조달할 수 있는 R&D 역량이 같이 와야만 강원도에 도움이 될 거다. 그 두 개의 전략을 같이 쓰는 게 좋겠다는 네. 것이 삼성 임원과 그렇게 또 의논하실 수 있어서 좀 뭐 부러운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아직 좀 아끼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후보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도지사로 만들어 준다면 삼성전자 수뇌부와 만나서 제대로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은 미기업 유치는 이광재입니다. 네. 자, 이광재 후보의 주도권 발언 이렇게 끝났고요. 자, 이번엔 당을 대표하는 조명 색상과 함께 김진태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물어볼 게 많은데 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 이 후보님의 아버님 함자까지 다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군인이셨는데 아주 무서우셨고 6.25 전쟁에 참전하셨고 또 훈장을 2개나 따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 밥을 먹을 때 밥상머리 교육 아주 엄하게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가 유공자분들의 그 심정, 그 애국자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혹시 우리 후보님은 우리 강원도에 계시는 이 국가 유공자분들에 대한 어떤 공약을 준비하신 게 있는지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봅니다. 원주에 이제 유순자 의원님이 국가 유공 활동을 많이 하시던데요. 저는 국가 유공자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직 국가 기준이 좀 들쑥날쑥하잖아요. 네. 그래서 들쑥날쑥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먼저 강원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미망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있으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강원도가 더 확실한 지원 대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정도 하고요.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그러시죠. 지금 강원도에서 현재 하고 있는 지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단체별로 좀 차이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최문순 지사는 모든 보훈단체에 똑같은 액수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지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6.25 참전전이 베트남 참전전이. 그래서 우리 김진태 후보가 2배로 늘리시겠다고 한 거죠? 그렇죠. 그건 저는 찬성합니다. 액수가 얼마인지를 물었는데 그냥 이제 찬성해 주시는 거로도 뭐 고맙게 생각합니다. 3만 원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100% 인상하는 공약을 냈습니다. 우리 이광재 후보님의 지난 공약 중에요. 새로운 공약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원주 갑에서 했던 그 공약 중에 미세먼지 프리존이라는 게 있었네요. 기억나시죠? 당연히. 물론이죠. 이거를 만들면은 아이들 건강이 좋아질까요?
짧게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프리존은 버스 정류장 안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만드는 거였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는데 원주시랑 협의했을 때 그 업체와의 협상이 잘 안 됐습니다. 그게 이제 답니까? 그러니까 버스 기다릴 때 거기 들어가서 아이들 좀 있게 하자. 그다음에 체육관.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는 물론 아니겠죠. 당연하죠. 그래도 그거라도 한번 대한민국 해보자. 전체가 미세먼지 그거라도 한번 있잖아요. 해보자. 그래서 미세먼지 프리존을 몇 개 만들었습니까? 원주에? 그래서 두 개인데 하나는 네. 실내 체육관 제한하고 하나는 버스 정류장 부분인데 이거는 원주시가 하는데 그 업체하고의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안 됐죠? 그렇게 뭐 큰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는데 좀 더 챙겨봤으면 그 한 두세 개라도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좀 안 됐네요. 뭐 좀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저도 국회의원 해봤지만 하다 보면 공약을 지키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좀 놀라운 게, 미세먼지 프리존? 남들은 생각할 수 없는 뭐 이런 거를 하는데, 듣기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미세먼지를 마치 무슨 흡연 부스 같은 데 들어가서 아이들이 조금 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 끝까지 이게 뭐 제대로 그런 게 만들어지지도 않았고요. 미세먼지를 이거를 없애는 대책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중국에 항의하고 어떻게든지 좀 변상을 받아내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 뭐 그런 정도로 가지고 좀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참 조사를 많이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조사 정도가 아니라 공약을 점검하는 것은 네. 원주 시민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국회의원 시절에 그 공약 이행률 1위 국회의원이었고요. 매니페스토 대상도 여러 번 받은 국회에서 의정활동 최우수위원으로 여러 번 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해주시기 이야기한 바랍니다. 공약은 거의 지켜진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런 상을 받게 됐는지 좀 네. 이해가 안 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까지 마쳤는데요. 공통 질문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선 최문순 강원도정의 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알펜시아, 5색 케이블카 등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비판이 있는가 하면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SOC 확충 등 긍정적인 평가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께선 최문순 강원도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실까요? 자, 순서에 의해서 김진태 후보부터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이제 곧 떠나시는 분에게 뭘 그렇게 모질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좀 계승할 만한 그런 것이 없나 많이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중에 있기는 있습니다. 육아 기본수당 같은 것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을 하셨더군요. 4세까지 지급하기로 돼 있는 것을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이런 것은 조금 더 늘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10살까지로 이렇게 더 확대하는 공약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문순 도정 정말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일단 좀 이 도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그 강원도청 이전 문제 같은 것이 그렇고요. 차이나타운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요. 민주주의는 과정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간에 쫓겨서 그냥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척하는 것 이런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제대로 추진해야 될 것이 추진력이 부족해서 좀 우유부단한 것 때문에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레고랜드 기공식만 4번을 해서 이제 겨우 문을 열었고요. 알펜시아 오랜 기간 끝에 헐값 매각 논란 속에 지금도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일을 하려면 추진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광재 후보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최문순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최문순 선배님을 보면은 서민적이고 그런 어르신을 깍듯이 모시는 거는 예의 바른 거는 정말 저는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산불 났을 때, 수해 났을 때 우리 도청 공무원과 18개 시군에 있는 공직자들, 농협 직원들, 군인들
정말 애 많이 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일을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국가급 프로젝트인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고 나서 우리가 강릉까지 KTX를 하고 다니까 강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15조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바다가 있는 스위스를 영동에서 해보면 국가급 프로젝트를 하면은 영동 지역은 달라질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우리가 백제 문화권을 보면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받아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군 장병 10만 명, 그다음에 우리가 부사관, 장교들이 직업 교육도 받고 할 수 있는 열린 군대, 강원대학이 했던 거를 국가적 프로젝트로 확대하면 저는 강원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강릉의 앞바다, 동해안 밤바다가 바다 사막화가 심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시마나 해초를 대대적으로 심는 국가 프로젝트를 하면 또 막대한 예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 프로젝트를 해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강원도를 정리해 주십시오. 네. 자, 최문순 도정에 대한 두 후보의 평가 좀 사뭇 다른 분위기였죠. 자, 그래서 이번엔 이 주제를 가지고 시간 총량제 토론 다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도정이었기 때문에 벤치마킹 할 만한 정책은 이어가고 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은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이 마지막 자유 토론 시간인 만큼 두 분 모두 후회 없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식은 앞선 시간 총량제 토론과 똑같습니다. 두 후보자께 모두 똑같이 7분 드리고요.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첫 발언 이광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문순 도지사가 하셨던 부분에서 알펜시아하고 레고랜드는 그럼 어떻게 고쳐 나갔으면 좋을까요? 네. 레고랜드는 어차피 저렇게 문을 열었으니 그 컨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다른 그 명소들과 연계하는 것을 더 우리가 좀 강구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알펜시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저기는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태입니다. 지금 공정위에서 하는 입찰 담합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아주 심도 있는 그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겁니다. 네. 결국 알펜시아 문제에서 그 고발된 내용이 있으면 그거는 수사관에 맡겨서 해야 되겠지만 또 이후에 또 더 잘 되는 알펜시아가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레고랜드는 저는 또 대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여기는 12세까지 레고랜드를 쓰니까 저는 교육 테마파크를 연동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우리가 분당에 있는 잡월드 등을 포함해서 이런 교육 테마파크를 더하게 되면 레고랜드가 더 강화되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면 쪽에 있는 우리 문화진흥원 옆에는 우리 지상파 방송국이 버추얼 최첨단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리고 한국예술종합대학을 유치하게 되면 문화경제도시로서 레고랜드가 더 확장되면서 못 받은 2,700억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할 생각 없고요. 우리 최문순 도정이 한 것 중에 지금 내세울 만한 게 레고랜드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 아동 수당은 더 10살까지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1년 예산이 얼마나 늘죠? 네. 좀 많이 늘죠. 그게 부담이 좀 상당히 됩니다. 월 50만 원씩 해서 제가 지금 구체적인 그것까지는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가용 재원 중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른 어떤 그 세입 구조 조정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함께 그 강원도 예산을 잘 살펴서 함께 노력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그 강원 지금 레고랜드 이제 얘기 많이 하셨는데 강원랜드 얘기도 한번 좀 해볼까요? 강원랜드. 강원랜드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민주당 사람들입니까? 괜찮습니까? 계속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민의힘일 때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꼭 그렇지 않은데요? 네? 이렇게까지 한 적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지금 거기 강원랜드 사장이 문재인 정부 그 사람이죠. 문재인
대선 후보의 경북 선대 본부장 출신이 지금 사장으로 와 있는 것 같고, 부사장에 우리 이 후보님이 잘 아는 보좌관 출신이 지금 가 있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원래 그분이 김택기 의원 그 비서관 출신이었고요. 정선 출신이고 폐광 지역에 대해서 잘 그래서. 알고 저는 상당히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다 추천을 하셨습니까? 그거는 본인이 응시해서 저 보좌관 한 지 11년 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추천 안 하셨습니까? 제가 추천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자기 힘으로 그냥 거기 가 본인은 있습니까? 희망했죠. 아, 본인의 힘으로 들어간 것 같다. 그런데 거기는 사장은 문재인 정부 사람, 부사장은 이광재 우리 후보님 또 사람, 거기에 또 사회이사들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대변인도 있었고, 실제 처남도 있었어요. 처남인가 뭐 사퇴하셨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사장, 부사장, 무슨 상임이사, 사회이사, 전원 민주당 분들.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다 아니다 이거보다는 네. 저는 과거에 조기송 사장이 강릉분이었고 조수은 네. 부총리 아들 자제분이었는데 강원도 출신이 사장이 오고 강원도 출신이 부사장이 오고 이 전문가들이라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오도록 하는 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면 염동열 의원이 취직시킨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염동열 전 의원은 왜 감옥에 갔죠? 그렇게 강원도 분들 많이 취직시켰으면 좋은 일 하셨는데. 그건 검찰에 물어봐야 되겠죠? 네, 그건 잘 모르겠죠. 우리가 이렇잖아요. 다른 당 사람들이 하면은 직권남용이고, 민주당 사람들이 하면은 강원도를 위한 좋은 일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 임원하고 밑에 직원들을 시험을 보지 아니하고 추천한 거는 좀 다르지 않은가요? 정무직 인사가 있고 우리가 일반 회사원들의 엄격한 시험을 봐서 하는 건 좀 다르지 않나요? 아니, 추천이고 뭐고 간에 지금 거기 들어간 사람들 다 자기 힘으로 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관련 없으실 거 아니에요? 추천도 안 했는데 부사장으로 또 이렇게 가고, 아마 추천도 안 했을 텐데 또 사장으로 가고 사회이사로 가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네요. 그런데 좋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당시 야당, 어제 그저께까지 야당이었던 사람들은 지역 주민을 좀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고 지역 구민을 가서 좀 이렇게 한 것으로 실형 1년 받아서 지금 복역 중입니다. 이것은 좀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검찰 직원이 아니잖아요. 검찰 직원이냐고 물어본 거 아니고요. 제가 사건 내용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사건 내용 그겁니다. 제가 얘기한 그 연모 전 의원은 지역 구민들의 취업 청탁을 한 거로 그렇게 됐고,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이광재 후보님의 보좌관은 부사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도 지난 정부에서 아무런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온 거죠, 뭐. 그럼 이 정부가 들어서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정부가 들어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정부, 새 대통령에게 우리는 내로남불하지 맙시다. 우리는 지난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맙시다. 우리는 정말 공정과 상식 그대로 합시다. 똑같이 지킵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강원랜드 사장분은 국민의힘에서 일체 관계자가 안 오는 건 확실합니까?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도지사가 되면은 그걸 혹시 권한이 있냐? 애석하게도 이거는 도지사가 어떻게 임명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만약에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겠죠. 잘못하면 감옥 가는데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결국은 추천해서 새로운 사장이 와도 도지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없다 이거네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하겠냐고 했을 때까지의 답변이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또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하여튼 뭐 강원랜드 그런 점이 좀 있었고요. 지금 도청 문제에 대해서도 뭐 통 크게 그거를 또 뭐 춘천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하고 뭐 큰 차이가 없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춘천 중에서도 이게 또 조금 문제입니다. 캠프 페이지라는 곳으로 가기로 지금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가 좀 문제가 많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죠? 예, 좀 거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벌써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이 토론 중에도 뭐냐면 너무 좁습니다. 원주시청보다도 새로 옮겨가는 강원도청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부지가. 우리 이광재 후보께서 만약에 도지사가 돼서 새로운 도청을 신축하는데 원주 그 시청보다도 얼마나 장나하면요. 원주시청이 11만 평방미터인데요. 깔고 있는 부지가. 새로 가겠다고 하는 그 캠페이지의 도청 부지가 6만 제곱미터입니다. 반밖에 안 되는 곳에 가라고 하면은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생각하신 부지가 있으신가요? 그거는 생각한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춘천 시민들, 도민들에게 물어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캠페이지 부지는 정말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닦여놓은 시민공원으로 하려는 아주 정말 우리 강원도 특히 춘천 시민에게 선물처럼 떨어진 그 미래의 땅 거기에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도청을 갖다가 딱 놓으면 그냥 회색빛 오피스타운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참 가슴 아픕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그래요? 재원이요? 거기다 지을 때는 재원이 뭐 안 들어갈까요? 아니, 재원을 어떻게 네. 만드실 거예요? 어디다 짓든 재원 조달 방식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것도요, 이 지방비를 가지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런 사례도 있는데, 강원도청 신축 이전에 관한 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몇 천억이나 되는 재원을 조달해야 될 겁니다. 국가가 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거 모르시나요? 경북하고 다른 곳에 그런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지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김진태 후보의 시간은 거의 다 됐고요. 이광재 후보 4분여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춘천의 강원도청을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광재가 도지사가 되면 원주로 옮길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춘천에 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와 방법은 저는 육동환 춘천시장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고 경제정책국장을 했고 총리실에서 차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력을 높이 삽니다. 그래서 함께 결정해서 춘천 시민도 만족할 수 있는 길을 확실히 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김진태 후보로부터 몇 가지 아픈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문망역을 설치한다고 하고 왜 안 했는가? 여주 원주 간 수도권 복선 전철은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왜 중앙시장에 불난거를 못했느냐라고 하시는데 LH 사장이 2번 와서 컨설팅을 해서 경우의 수를 주민들이 선택하라고 했을 때 저는 높게 짓자고 했죠. 그 원주 세브란스 병원 안에는 많은 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새로운 집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청년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 안에서 바깥쪽하고 안쪽에 계신 분이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됐다는 점 꼭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김진태 후보께서 다양한 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강원도민 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국민들 바보로 보지 말고 자기 얘기만 해도 국민들은 다 알아듣는다. 제발 지지고 볶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최문순 도정이 이후에 제가 강원 도정을 한다면 저는 인수위 없이 저는 내일부터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도지사입니다. 저는 청와대와 국회와 그리고 세계의 지도자들과 만나왔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바다가 보이는 알프스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산불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임도와 소방도를 만들어서 멋진 제주도보다 멋진 둘레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불탄 땅에는 동해휴게소 위에 몇 군데에는 거대한 생태 허브공원을 만들어서 제2, 제3의 테러로사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에 있는 10만 국군 장병들 그리고 부사관, 장교들이 미래 직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강원대학교 만든 열린군대 사업을 저는 대대적으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대구에서도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사관들이 강원도에 살게 될 것입니다. 직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폴리텍 대학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줘서 부사관들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위기를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극복하겠습니다. 동해안 바닷가는 사막화 때문에 지금 다시마도 없고 미역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규모의 해초를 심어서 저는 다시마에서 물질을 추출하겠습니다. 다시마를 물에 담궈놓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 끈적끈적한 게 물질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피부 미용과 미래, 이제 농공단지를 넘어서 수산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영동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이광재는 미래를 향하고 일을 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원도민이 각별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날카로운 공수가 오가는 토론회 잘 봤습니다. 김진태 후보께서 시간을 너무 일찍 소진하셔서 좀 아쉬움이 남으실 것 같은데, 자, 끝으로 유권자들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 두 분 모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30초씩 발언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김진태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미래를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만 과거가 불편해서는 또한 안 될 겁니다. 문망역 아직도 없고요. 지금 원주 중앙시장 불탄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프랑스도 좋고 바다가 보이는 스위스도 좋지만 강원도 원주 중앙시장 나동 불난 곳부터 복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이제 윤 정부가 정말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힘들게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어려운 코로나를 이제 막 극복해 나가는 이 대한민국, 여기서 새로운 정부가 국민을 보듬고 제대로 한번 일해볼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는 또 어땠습니까? 그동안 대접 제대로 받으셨습니까? 인구는 3%인데 지역 총소득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기의 강원도, 멈춰버린 성장 엔진, 이제 다시 불을 붙여서 다시 뛰어야 될 때입니다. 소외된 계층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엄마가 행복한 어르신들이 대접받는 그런 강원도 만들겠습니다. 김진태가 해내겠습니다. 수도권 강원시대, 200만 강원시대, 이 소신의 김진태가 추진력 있게 해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이제 이광재 후보 마무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 저녁 시간 오늘 힘들게 일하고 나오셨는데 저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저는 손흥민 선수처럼 멋진 강원도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결국은 손흥민 선수는 골을 잘 냈잖아요. 골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일의 성과를 내는 건 어렵습니다. 저는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삼척의 LNG 기지를 유치해서 태백산맥 너머에 이제 도시가스를 쓰는 시대를 저는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평창에 그 시골에 90만 평의 서울대 그린바이오 캠퍼스를 유치했습니다. 세 번째, 춘천여고, 원주여고 이전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태백영월 평창 정선에 고등학교, 웬만한 고등학교는 전부 기숙사를 지어서 아이들의 학력을 높였습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는 군부대에 있는 막사, 우리 관사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일종 BTL 사업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난방기를 지원하는 일도 해냈습니다. 여러분 태백영월 평창 정선에 가보시면은 38국도가 있죠. 태백까지. 그 도로를 광제로라고도 과거 불러줬습니다. 저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원주 국회의원이 돼서도 10년간 모금과제를 다 했습니다. 이광재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광재의 정당은 경제 식당입니다. 이광재의 정당은 네, 교육을 마무리해 책임지는 주십시오. 서당입니다. 이광재는 저희 정당은 어르신을 모시는 경로당입니다. 네, 일할 끝내주시기 기회를 바랍니다.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네. 자, 후보자 두 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 내용이 너무 좀 지루하거나 혹은 격한 감정적인 내용이 오가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기우였을 정도로 100분 이상 내내 서서 성실한 자세로 토론에 임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 끝까지 공명정대한 정책 대결 이어주시길 두 분 모두께 당부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강원도의 4년을 책임질 적임자를 점 찍으셨는지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 가치는 바로 투표에 있습니다. 자, 6월 1일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일까지 후보자의 면면을 잘 살펴서 모쪼록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저녁 7시에는 강원도 교육감 후보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역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KBS와 강원일보가 함께 마련한 강원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